유관순. 유관순은 1902년 11월 17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롱리 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친가의 자녀로 태어났다. 유중권, 이소재. 그녀의 가족 중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조부 유빈기였는데 그는 서점에서 한글 성경을 팔고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유중권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많은 친척들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유중권은 제사를 지내고 전통 풍습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교회와 현대 학교에 다니게 했다. 유관순 역시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상을 공경하는 동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유관순의 형은 유관순을 시키는 일을 싫어하는 완고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로 기억한다. 어린 시절 그녀가 잘 불렀던 노래 중 하나인 무쇠 골격 벌주먹 청년 남아야 는 어린아이가 부르기 좋은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애국심을 품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란 유관순은 민족주의, 효심, 국가헌신 등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1907년 8월 유중권, 유중무 등 이동면 교구민 82명이 그해 4월부터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유관순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에 불이 내린 민족주의, 국가 헌신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유관순은 1915년 4월 고향을 방문한 순회 감리교 선교사의 권유로 서울 이화여고 2학년에 입학했다. 그녀는 엘라 리 교장의 지도 아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고 학교에 먼저 입학한 사천 유예도를 비롯한 그부들과도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유관순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나도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처럼 천사 같은 마음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애국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은 곧 3.1 운동과 함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유관순이 이화에 있을 때 한국은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1918년 1월 8일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자결 원칙을 포함하는 14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은 승리한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한민족이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들의 독립. 유관순은 다른 많은 한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독립운동의 전환점을 이룬 3.1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요구할 기회를 포착하고 대규모 독립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면 민족자결의 원칙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랐다. 중국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당, 일본 동경에서는 조선학생회가 국내외 한인의 지지를 받아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한국의 각종 종교단체와 학생단체도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강제 해산시켰고 3.1운동의 초기 단계는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종교단체와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던 천도교는 1919년 1월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과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다. 동원, 단결, 비폭력을 외치며 대규모 독립운동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1919년 1월 말과 2월 초 상해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이 전 신민회 의원들과 만나 국제정세와 독립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독교계도 독립운동을 펼쳤다. 평양, 정주, 순천의 교회와 기독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계획. 서울에서는 보성학파의 강기덕, 연희학파의 김원벽, 경성학파의 한의권 등 여러 특성화학교 대표들이 만나 독립운동을 펼쳤다. 2월 초에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계획이 따로따로 추진되었으나 이승훈이 천도교와 만나
통일전선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월 24일 두 종교단체는 민족독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파와 종파의 이질성을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했다. 독립선언서의 기초 및 인쇄, 일본 정부, 귀족, 국회의원에 대한 통지문 발송, 미국 대통령 및 참가한 여러 국가대표에 대한 청원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또 독립선언서의 서울도 배포, 민족대표 선출, 불격의 참여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3.1운동 참여 의사를 밝힌 한용운 선생의 노력에 힘입어 불교계와의 연대도 성사됐다. 유관순 1902에서 1920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시기에 공적이 컸던 분들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학생들은 대한YMCA 회계 박시도로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통일전선을 이루었으니 동참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2월 25일 학생대표회의 3월 1일 통일전선에 참가하여 탑골공원에 직결하기로 결의하였다. 필요에 따라 독립선언식도 열기로 했다. 그리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아우르는 전국 학생동맹이 결성되었다. 동경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은 한국에서 계획된 3.1운동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독립을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18년 말 제1조선 유학생의 송별회와 웅변대회에서 독립투쟁을 결의한 제1조선인 유학생들은 2.8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최파령을 비롯한 10명의 간부들을 선출했다. 이들은 독립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국내 독립운동 진영에 송계백을 사절로 파견하여 계획된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순이 작성하여 민족대표들과 협의하여 이종일의 천도교가 관리하던 보성사에서 2만 첨부를 인쇄하였다. 배포 날짜는 일요일과 3월 3일 황소제 생일을 피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봉헌하기 위해 3월 1일로 정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민족대표들은 2월 28일 밤 손명희 자택에서 최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대표들은 같은 행동을 취하고 만약 체포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 당국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국 대표 29명이 태화관에 모여 역사적인 독립선언서를 거행했습니다. 4명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식전 대표단은 이정일이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복습하고 한용운의 연설을 들은 뒤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탑골공원에는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치렀다. 그들은 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도심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덕수궁으로 들어가 독립을 요구하는 팻말을 걸었고 다른 일부는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조국의 독립을 알렸다. 피 묻은 독립청원서를 들고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만세 시위는 해질녘까지 시내 곳곳에서 계속됐다. 이화여고 비밀결사 이문회의 이른 유관순은 선배들을 통해 3.1운동 계획을 알게 됐다. 그녀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학년의 5명의 학생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만세 시위가 학교 앞을 지나갔을 때 그녀는 동료 활동가들을 혼자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교장에게 시위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에 용감하게 참여하며 한국 독립과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깊이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3월 5일 유관순은 시위대원 5명과 함께 서울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인 남대문역 만세 집회에 참여했다. 3.1운동의 대표 강기덕과 김원병을 필두로 서울의 거의 모든 학생들과 천황에게 토지세를 납부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한독립기를 든 수레에 탄 강기덕 김원병에 이어 1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
행렬은 남대문 시장에서 한국은행을 거쳐 보신각으로 가는 행렬과 남대문에서 을지로 입구를 거쳐 보신각으로 가는 행렬로 나뉘었다. 시위대는 다시 보신각에 모여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땅을 뒤흔들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민족의 독립의 염원을 일깨웠다. 유관순도 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의 열기에 일조하고 항일 독립 의지를 다졌다. 3.1운동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학교가 만세 시위 기획의 전초지가 되자 조선 총독부는 3월 10일 중 고교 임시 휴교령을 선포했다. 유관순은 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으로 돌아가 서울의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고 그곳에서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3월 13일 유관순과 사촌 유예도는 만세 시위를 추진하기 위해 몰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먼저 유관순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어른들에게 알리고 삼천 리산이 무너져도 우리 마을이 고요할 수 있겠는가? 강이 끓고 있습니까? 이어 조인원 감리교 동면지부장, 이백하 목사 등 20여 명의 동네 지도자들과 함께 3.1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3월 1일 정오 아온의 시장에서 작전을 개시하고 지롱리에 지휘소를, 장명리와 백전리에 중앙통신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천안장터 구경을 가면서 안성, 진천, 청주, 영기, 목천 등 여러 마을과 마을에 소통소를 세워 대규모 3.1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유림 대표와 집성천 대표를 동원해 시위 참가자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위 당일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 시위 전날인 3월 31일 유관순은 지롱리 매봉에서 만세운동의 성공을 다짐하는 깃발을 개양하였다. 이에 화답해 유관순이 접촉한 다른 곳의 사람들도 길을 들고 운동의 성공을 기약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은 시위 당일인 4월 1일 병천면 아온의 시장에서 3.1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만든 태극기를 나눠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오후 1시경 상인 3천여 명이 아온의 시장에서 장거리 시위 행진을 벌였다. 유관순과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조인호는 시장 한가운데 높은 대나무 장대에 커다란 태극기를 세워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어 조인호는 서울에 숨겨둔 독립선언서를 꺼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낭독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어 유관순을 필두로 3천여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시위가 아온의 시장 곳곳으로 확산되자 병천 헌병대 수비대가 들이닥쳐 총과 칼로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후 증원 요청과 함께 일본군 수비대와 천안 방위군이 도착해 칼과 총으로 시위대를 학살해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씨는 왜 이렇게 무모하게 사람을 죽이느냐며 폭력에 항의했다. 그는 일본 헌병의 칼에 찔려 죽었고 그의 아내가 복수를 위해 달려들자 그녀도 일본 헌병에게 살해당했다. 이를 본 유관순은 숙부 유정무, 조인원, 조병호, 김용희 등과 함께 인파를 이끌고 헌병대를 포위하고 시위. 1919년 3.1운동 당시 청년 유관순은 시위대를 이끌고 천안경찰서를 찾아 포로로 잡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으로 대응하여 많은 시위자들을 죽이고 다쳤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유관순 등 활동가들은 일본 총독 관저로 연행돼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정무가 개입하려 했으나 폭력에 휘말렸다. 이에 유정무는 천조각으로 경비원의 목을 졸라 죽이려 했고 유관순과 김용희는 경비원에게 구두로 맞서 시위대를 선동했다. 시위대는 격앙되자 교도관들이 압수한 태극기를 들고 만세고를 외치며 휘날리기 시작했다. 경비원은 무차별 총격으로 대응하여 군중을 해산하고 아버지 유관순과 다른 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3.1운동 당시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한국의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국내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다. 오늘날 유관순은 식민 통치에 항거한
한국의 영웅이자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유관순 선생은 1919년 3.1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 독립운동가이다. 다른 무고한 시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지도자, 공주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유 씨는 계속해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녀의 행렬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에게 공주에서 그녀는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오빠 유의석을 만났다. 이들은 함께 감옥 안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유 씨는 공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조선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일본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용감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 씨는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돼 대한독립만세를 계속 외쳤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료 수감자들에게 일제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20년 6월 서울 항소법원에서 유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국의 독립을 위한 그녀의 용기와 흔들림 없는 헌신은 오늘날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대한독립운동가이다. 그녀는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부모의 6째 자녀로 태어났다. 유관순은 16세에 일제강점기에 항거하는 전국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1919년 그녀는 고향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주도했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어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옥중에서 온갖 탄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관순은 3.1운동 1주년인 1920년 3월 1일 동료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만세를 계속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그 결과 그녀는 독방으로 옮겨져 잔인한 고문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유관순은 고문과 치료 부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1920년 9월 28일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1962년 유관순의 독립운동 공로를 기리기 위해 사후에 건국 훈장을 주소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한국인들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